최근 중소건설 현장에서는 구조체인 슬래브 바닥 내에 오배수관을 묻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것 같다. 초기에 나간 감리 현장에서 이러한 현장 상황을 목격하고 크게 당황한 기억이 있다. 현장에서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고 슬래브 아래 천장 배관으로 재시공할 것을 지시하면 지적사항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장 소장의 강압적인 태도에 시공사랑 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그동안 오랫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네가 뭔데 유별나게 그러냐는 것이다. 결국은 한바탕 큰 소란이 있고 나서야 상황이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믿기지 않지만 그동안 내가 감리로 나간 중소규모 현장의 80% 이상이 이런 상황이었다. 이후에는 애초에 감리 계약 시에 미리 꼼꼼히 설명하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지키지 않는 현장이 많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를 보면 일부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 주택에 설치하는 급수배수용 배관은 콘크리트 구조체 안에 매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20cm 정도 두께의 슬래브 내에 10cm 간경의 오배수관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먼저 오배수관이 들어간 부분의 콘크리트는 피복 두께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비어있게 되어서 구조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해당 부위의 강성이 떨어져 마감재가 탈락하는 등 건물의 품질에도 큰 악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많은 다가구 다세대 건물들은 층별로 욕실의 위치가 다르게 계획되는 경우가 많아서 욕실의 바닥뿐만 아니라 거실과 방들의 바닥을 가로질러 배관되어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좁은 슬래브 공간 내에서 배관을 설치하다 보니 사실상 배관의 최소 기울기를 지키지 못해 유속이 느려지거나 배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악취가 올라오거나 배관에서 역류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하고 구조체 내에 배관을 묻게 되면 누수 등의 문제 발생 시 점검이 불가능하게 되어 최악의 상황에는 구조체를 절단해야 하는 등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배수용 배관의 기본 중의 기본은 앞에서도 설명한 아래층 천장에 배관하는 층하배관 공법이다. 구조체와 분리되어 점검 및 수리가 용이한 공법으로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층하배관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소음의 문제가 간혹 발생하지만 저소음 배관을 사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외의 공법으로는 최근에 적용되고 있는 층상배관 공법이 있다. 배관을 바닥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공법으로 소음 저감의 효과 및 아래층에 내려가지 않고 자신의 세대에서 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에 아파트 단지 등에서 많이 시공되고 있고 최근에는 해당 법규까지 개정되어 층하배관과 더불어 사용이 가능해졌다. 결국 원칙적으로는 구조체 내에 설비배관 등의 비구조체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구조체 내에 구조와 상관없는 비구조체가 들어가게 되면 구조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이미 현장에서는 급수급탕 배관 및 각종 전기통신 배관 등이 구조체 내에 어지럽게 매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직경이 작다는 이유로 용인되고 있지만 중요한 구조 부위에 각종 배관 등이 한꺼번에 몰려 있어 위험해 보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그런 현장은 불안한 마음에 최대한 배관들을 분산 배치시켜 보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그러한 공정을 컨트롤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결국은 그런 요소들이 모여 구조안전에 보이지 않는 큰 리스크로 작용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앞서 이야기한 다양한 이유로 인해 구조체인 슬래브 바닥 내에는 비교적 큰 관경인 75mm 이상의 배수관, 오수관 등은 절대 매립하여서는 안 된다. 그 이하의 배관들도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중하게 배관되어야 한다. 시공사들은 그런 식으로 집을 지어 분양하고 나가면 그만이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소비자는 이후 상상 이상의 큰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다. 집을 짓는 건축주들은 위의 상황을 잘 숙지하여서 현장에서 꼼꼼히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